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크게 하락을 해서 709.81로 마감했고요. 오늘 하루에만 6.8%라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현재 18.48%라는 조금은 큰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 5% 올랐다가 또 5% 떨어지고 5% 올랐다가 6%가 떨어지는 이런 큰 폭의 캥거루장 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S&P에 있는 모든 종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연준 의장이 등판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 발표가 이제서야 하루가 지난 뒤에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오늘의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이 다우와 S&P,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했으며 이 중에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스닥이 무려 4.73%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역시 6.8%나 하락하는 날이었는데 현재 MDD 값은 42.92%로 전고점으로부터 크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다시 전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려 75.19%가 올라가야 합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제2의 AI 데이를 8월 19일에 하겠다고 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했으나 오늘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터져서 조금 밀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중국에서 코비드로 인한 그 생산 중단이 테슬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예상 주가는 이전 1260불에서 1035불로 조정된다라는 말을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하락한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공장이 생산을 못하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4월달과 5월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2022년 총 생산량을 154만 대에서 147만 대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안 좋은 소식은 S&P 글로벌에서 나왔는데요. 이 S&P는 알다시피 1950년부터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한 회사고요. 무디스와 함께 신용평가사의 양대 산맥이며 S&P가 선정한 500개의 기업은 지수로도 불리고 미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S&P에서는 ESG와 관련해서도 이 기업을 평가하고 선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에게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S&P에서 선정한 ESG 기업 지수에도 많은 매니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강조하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중에서 이 환경의 항목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이 기업들의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오늘 S&P는 운영하고 있는 S&P 500의 ESG 인덱스를 새로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게 나갈지 결정했다라는 말인데 이 발표된 리포트를 보면 S&P 500 ESG를 구성하는 회사를 볼 수 있는데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10개 회사들 중에서 테슬라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있는 찰나 S&P에서는 S&P 500 ESG에서 제외된 회사의 목록을 연이어서 발표됐고요. 이 목록 안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존슨앤존슨, 메타와 코스코까지 함께 ESG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ESG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제외되었다니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고요. 이 정말 제정신으로 평가하는 건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면서 왜 테슬라가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가 속해 있는 그룹은 GIC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그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그룹
그룹 안에 있는 기업들이 꽤 선전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다른 기업들이 너무 잘하는데 테슬라는 작년에 비해서 발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 기업들에게 크게 밀리면서 순위가 내려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순위가 내려간 이유는 다름이 아닌 앞으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이 관련된 전략이 적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데 이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탄소 배출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줄일지 전략이 없다. 이 관련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수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프리먼트 공장 내에서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소가 되었고 또 미래의 기술인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고 이 미국의 NHTSA에서 조사를 하는 만큼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읽으면 읽을수록 제대로 평가하는 게 맞나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의 리더로서 테슬라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서 전기차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이뿐만 아니라 메가팩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테슬라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이 화석 연료 없이도 전기를 쓸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발표되는 테슬라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테슬라의 문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은 다른 자동차 회사의 점수가 높아지고 테슬라의 점수는 횡보 중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다는 말인데 2029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하는 그 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지만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연기관차를 하던 회사들은 전기차 50%의 비중을 2029년까지는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자동차 회사의 변화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특히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도요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아예 천천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참여를 안 하려 노력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2029년까지 온도를 1.5도 낮출 수 있는 이 일이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이 테슬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하고 있는 차량의 수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주변의 회사들이 발전을 잘 하고 있어서 정체되어 있다는 테슬라가 이렇게 밀렸다라는 주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이고 이 전기차 산업을 단독으로 리드하고 이끌고 있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전략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또 S&P에서 배포한 ESG 리스트에서는 이 테슬라는 퇴출이 되고 엑손 모바일은 가장 큰 비중 10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S&P에서 발표하고 있는 ESG라는 기준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헷갈릴 정도고요. 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회사에게는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S&P가 마음에 드는 회사 리스트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ESG는 너무 형편없고 이 터무니없는 사기라고 글을 올리며 S&P는 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경을 생각한다는 ESG 등급 평가에서 이 테슬라보다 엑손이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이 투자하라는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롱하는 밈을 만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로 인해서 S&P는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향한 정치적 공격은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좌측으로 치우쳐 있던 트위터를 다시 중립으로 놓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S&P가 테슬라를 제외한 것을
정당한 평가가 아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ESG 인덱스에서 퇴출된 것은 이 환경 평가를 기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좌파가 원하는 아젠다를 일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로 인식하고 있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론은 트윗을 올리면서 이전까지 일론 머스크는 친절한 민주당에 계속해서 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민주당은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하지 않고 앞으로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라는 발언을 트윗으로 밝힙니다. 이 화제가 신용등급에서 이제 정치 문제로 좀 넘어간 느낌이 되는데요. 일론은 예전 트윗에서도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에 더 서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트윗을 올렸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자신은 가만히 민주당 쪽에 있었는데 민주당이 너무나 극좌쪽으로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포지션이 공화당에 더 가깝게 되었다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론이 트윗을 통해서 앞으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이 말은 이 생각을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갈 때부터 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테슬라를 제외할 때부터 이런 일은 일어날 거라 어느 정도는 좀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S&P 500 ESG 인덱스에서 퇴출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실제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루프 벤처스의 진 먼스터는 테슬라의 퇴출 이유를 조금 다르게 분석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테슬라가 제외된 이유는 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운영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정차별로 인해서 고소된 문제가 있고 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사고 났을 때의 대응이 바로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S&P에서는 왜 테슬라를 퇴출했는지 테슬라의 운영을 보면 좀 이해가 간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아마 테슬라가 퇴출되었다는 소식에 실망을 하면서 매도하는 투자자도 많겠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그 매도 물량을 소화할 것이다라는 평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테슬라가 S&P ESG 인덱스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게리 블랙의 의견과 동의하는 트윗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뭐 이뿐만 아니라 이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기관이 평가한 테슬라의 신용등급은 정크 등급으로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라는 평인데 이 테슬라의 빚 상태와 현금 흐름, 레비뉴를 기반으로 한 알츠만 점수를 다 살펴보게 되면 3위에 위치해 있는 구글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두 신용평가의 기관은 같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이 두 회사를 보면서 이 구글과 테슬라에게는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테슬라보다도 안 좋은 도요타의 경우에는 실적과 상관이 없이 좋은 신용 등급을 주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포드와 같은 정크 등급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신용 평가는 최근 발간한 어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으로 이 기업의 신용평가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은행에서 빚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저런 평가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하지만 저런 평가는 좀 바보 같다라는 말로 S&P의 신용등급 평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고요. 트위터를 사려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치적인 공세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으니 앞으로 이런 정치적 공격은 바이든 임기 내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힘든 시간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테슬라는 공격의 대상이었고요. 높은 주가가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기술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기차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서 테슬라의 기술과
이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고 이 변화를 거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일론의 변화가 정답이었고요. 이 변화로 인해서 사라질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S&P가 인정하지 않아도 테슬라는 세계를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로의 변화를 빠르게 돕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테슬라의 기업 목표를 동의하는 사람만이 테슬라와 함께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뉴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테슬라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